재산세 할 차례죠? 55페이지.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55페이지. 이번 주에 모의고사 보시냐? 모의고사? 다음 주, 6월 6일날? 아직도 그 시험 보시면, 지난주에 시험을 많이 학원에서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면 꼭 하는 일이 뭐예요? 막 점수 보고 막 좌절해가지고 뭐, 일차만 하니, 학원을 안 다니니.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점수를 보고 뭘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건 참 무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은 어차피 끝까지 가도 안 됩니다. 벌써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벌써 시작, 이제 아직 반 지났는데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실력은 뒤부터 올라가는 건데 그게 쌓여서 올라가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기초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시험 보고 점수 안 나온다고 난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뭐 학원을 뭐 그만두니 와서 막 그런데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학원에 보면.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왜? 끝까지 가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계속 그 생각하면서 가니까 소용없는 거죠. 이게 아니죠. 5월, 6월 하고 7, 8 이때 가야 점수가 올라가는 건데 아직 기본적이도 안 돼 있는데 막 그냥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일찌감치 1차만 한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부터 벌써부터 1차만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공부를 본인이 안 하고 꼭 그 시험 보거나 막 점수에 민감해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 이번에 보고 6월 말에 또 본다 해도 아직은 뭐 그거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점수 나온다 해서 그 점수가 10월 29일에 점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은 10월 29일날 시험 볼 때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평균 40점대만 나와도 앞으로 20점 올리는 거 한 끗도 아닙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평균 40, 과락만 매려도 훌륭한 겁니다. 근데 욕심인 거죠. 막 지금쯤 막 60점 맞아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실망한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자기는 지금쯤 6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공부는 안 하고 60 나오고 욕심만 부리는 거죠. 40도 과다한 40. 뭐라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물어보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지도 않았어요. 맨날 그냥 왔다 갔다 말하고 점수만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죠. 이것들은.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55페이지 재산세 보겠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거기 뭐 성격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 성격 있죠? 2번에 성격에 보면 지방세 1번에 시방세 시군 구세 해놓고 가로 안에 특별시 재산세는 특별시세 구세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뭐는 기억해라. 서울시는 어떻게 한다? 공동과세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을 때 틀렸다. 이렇게만 안 고르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내용은 안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됐고 4번에 보면 물세라고 돼 있는데 개별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물세라는 얘기는 물건별로 과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재산세 과세할 때 만약 여러분이 원주시에 주택을 10채 가지고 있다 본인 앞으로. 그럼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합니까? 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러니까 모든 재산세는 기본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각각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거지 내 앞으로 여러 개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하는 절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다? 합산하는 게 예외가 있습니다. 뭐 토지 중에 대놓고 합산하라는 게 있죠. 2개. 뭐 있어요? 토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렇게 돼 있죠. 걔네들은 이름 자체가 합산이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합산하라는 얘기입니다. 합산. 그러니까 재산세는 다 물건별 과세인데 합산하는 게 2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다? 토지 중에 별도 합산하고 종합. 이거 빼고는 절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합산할 때 항상 우리 합산하면 뭐한다?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별 합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합산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또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건 합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가 이따 뵙겠지만 분리과세 있고 별도 합산 있고 종합은 이렇게 토지가 3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토지를 2필씩 다 2필씩 가지고 6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네 둘은 이거 2개 합산해서 거기다가 세율 곱하고 얘도 이 2필지 합산해서 거기다 세율 곱한다는 얘기죠. 근데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한다 그 뜻입니다. 그죠? 이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한다. 그죠? 근데 예외 합산이 있다. 그게 뭐다? 토지 경우 별도 종합 2개만 합산한다. 그거만 합산 얘기 나오면 개인별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황부가 원칙은 뭐 그거죠. 항상 공부상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 그럼 뭐가 우선이다? 사실이 우선이다. 이 얘기 나오면 항상 개 찍으시면 되고. 7번에 물납하고 분납 얘기 나오는데
말씀드렸죠. 이게 물납, 분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지문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와 이렇게 됐을 때 틀리다겠죠? 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5개 배우는데 그 중에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뭐다? 재산세. 그죠? 재산세. 자, 물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조세가 한 번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도 들어가죠. 왜? 얘는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하고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물납은 폐지가 됐지만 뭐는 된다? 분납은 된다겠죠? 그러니까 이건 동시 둘 다 되는 건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재산세, 아니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폐지됐다는 거, 단 분납은 가능하다는 거. 이건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특징이다 보시면 되고 이제 이번에 과세 대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가 있냐? 그죠? 부동산 5가지가 있죠. 부동산 3개하고 그죠? 있어요.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 부동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주택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주택. 자, 이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과세 방법이 일반적인 부동산하고 다르다는 거. 그죠? 보통 일반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따로 과세하는데 주택은 항상 어떻게 한다 했죠? 한꺼번에 과세한다 그랬죠. 근데 이 주택 얘기가 여러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겠죠. 여러 개, 이 주택에서 파생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얘는 항상 2개를 합해서 그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게 기본이죠. 자, 이게 기본인데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경우든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이라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온다 했잖아요. 납세의무제 배울 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러면 재산세 계산 어떡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갑을이 뭘 하고 있으면 공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이 얘기죠. 자, 그럼 무슨 일보다 공유를 하건 소유자가 다르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 2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한다? 요 산출된 세액을 나눠낸다 했죠. 안분이라고 한다 했죠? 뭘로 안분한다? 금액, 그러니까 뭐 지방세는 다 금액인데 뭐라 그랬어요? 공시가격 한다 했죠. 공시가격으로.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막 생각하려고 머리에 막 집중을 하는데 막 이게 안 떠올르죠. 근데 아예 모르는 거 같은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막 그죠? 막 이 빨리빨리 내가 말할 때 탁탁탁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훈련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랬죠.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했어요?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라고 나왔었다니까 기출문제로.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시가 표준액. 그리고 공동소유일 때 누가 낸다?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납세임을 집니다. 지분권자. 그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가 겸용주택 얘기도 있고요. 별장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얘기도 나오고요. 고급 주택 얘기도 나옵니다. 다 주택과 관련된 거죠. 얘네들 전부 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가 뭐예요? 얘는 항상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7월 9월에 따로 내는데 얘는 한꺼번에 내니까 얘하고 형평성이 납부 방법에서는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거는 근데 저걸 따로따로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 세액 자체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처럼 7월 9월에 나눠낸다. 얼마씩? 반씩. 그래서 2분의 1씩 나눠냅니다. 그럼 주택은 2분의 1씩 내는 거죠. 자, 주택이 2분의 1씩 낸다는 얘기는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도 어디에 나오는 거야? 주택에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10만 원 이하면 언제? 7월 9월 중에 더 빨리, 그죠?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 주택 얘기죠. 그 연관성이,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해줄 때는 얘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그걸 무한하게 해서 자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이하라든가 2분의 1 이런 것들도 연관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그러면 이제 겸용주택 얘기 나오고 별장, 다가구, 고급주택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겸용주택을 먼저 보면 자, 겸용주택이라는 건 뭐예요?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택 그 얘기죠. 이랬을 때 이걸 갖고 있으면 세금 과세할 때 얘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전체를 주택으로 봐줄 것이냐 아니면 주거부만 따로따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때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얘는 한 동, 한 구가 나와 있는데 한 동의 주택이 겸용되거나 한 구의 주택이 겸용 이렇게 구분한 거죠. 한 동은 뭐라겠어요?
건물 전체 한 동이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 주상복합. 원전이 주상복합 없죠? 있어요. 있어요? 뭐 갑자기 막 굉장히 울컥해가지고 있어요. 막. 깜짝 놀랐습니다. 있다고 해가지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죠? 있어요. 그죠? 주상복합. 주상복합. 그럼 얘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구는 뭐라고 돼 있냐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얘는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면적, 그죠? 상관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동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걸 적용하면 주거 부분이 무조건 50% 이상이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상가 건물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때 치킨집 이렇게 있는데 다 치킨집인데 그죠? 근데 메이크업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라는 겨? 이 기준에 가면 뭐라는 겨? 전체가 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주택으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때 한 동은 그냥 주상복합 생각하셔서 어떻게 구분해라? 면적과 관계없이 뭐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한 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일반적인 상가주택을 말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상가주택은 요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뭘로 봐?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거와 주거 외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 이렇게 물어봐요. 동일한 경우에 그럼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얘가 6대4 그럼 전체 주택이고 5대5까지도 전체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한 구는. 그럼 얘가 40이고 얘가 60이면 주거가 40이고 얘가 60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거를 얘가 더 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상가가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본대.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게 겸용주택을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게 나한테 세제상 유리할 때만 해주는 거죠. 불리한 쪽으로 적용하는데 이걸 갖다 전체를 불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양도세도 보면 겸용주택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도 뭐예요? 비과세 주려고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나한테 유리한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 그럼 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도세도 나옵니다. 겸용주택이. 그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 양도세는 겸용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 5대5다. 그러면 재산세는 뭘로 본다고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겠죠.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팔면 양도세는 뭘로 볼까요? 5대5야. 겸용주택인데. 그럼 우리가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자, 이때 그러면 5대5면 얘는 뭘로 본다? 전체 주택 아니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양도세는 5대5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틀려요, 기준이. 그러니까 재산세 기준은 50% 이상이면 전체 주택이죠. 양도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거 부분이 주거 이외보다 뭐면 크면 전체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착각하면 헷갈릴 수 있죠. 재산세를 5대5까지 주택으로 보는데 그럼 만약 여러분이 상가주택 갖고 계신데요. 그대로 있으면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를 나오겠죠. 근데 그럼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전체가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나는 팔면 양도세도 비과세 받겠지 하고 팔았는데 양도세는 50%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 달라요, 기준이. 얘는 커야 돼. 그러니까 이 기준이 둘이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로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면적이 동일한 경우 이렇게 물어봐요.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재산세하고 양도세 다르죠. 재산세는 전체 주택, 양도세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분 잘 못하시면 하나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세에서 물어보면 재산세 기준을 적용해서 맞았다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용주택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재산세하고 양도세 두 군데 나오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재산세에 나오면 한 동이냐 한 구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이제 겸용주택의 기준입니다. 한 동이냐 한 구 구분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다가구 주택은 원투룸이라겠죠. 원투룸. 이거 우리 앞전에 또 했었죠. 자, 그럼 얘가 원룸 이렇게 있는데 방이 여러 개 있다 했을 때 이걸 팔면,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갖고 있거나 팔게 했을 때 얘를 뭘로 볼 것이냐는 거죠. 뭘로 본다는 얘기는 공동주택으로 보느냐, 단독으로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독으로 본다는 얘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체를 기준으로 세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공동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파트처럼 이거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봐서 이 각각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차이죠. 자, 그러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잖아요, 건축법상. 그죠? 다가구 맞습니다, 단독. 근데 세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그 얘기죠. 자, 일단 여기 세 군데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게 재산세하고 양도세입니다, 이것도. 왜냐면 이거 자꾸 얘기를 하면 이 두 개가 양쪽이 나오는데, 자주 질문이 나오는데,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헷갈리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둘이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있다 다른 쪽에도 문제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하시라 했잖아요. 팔았어. 양도세. 그러면 이 다가구 원룸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방이 12개짜리. 있어요. 네? 있다고 그랬죠. 양도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뭘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인데 무슨 주택으로 본다는 거야?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지. 만약 얘가 단독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보면, 나는 집이 몇 개다? 12채 있다? 그래서 너 겁나 부자다고 친하게 지냈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집 12채 보여줄게 하고 갔더니 이거 하나 보여주는 거라서 나머지 11개는 어디 있니? 일로 올라가 봐? 그래도 올라가더니 뭐래요? 3층도 씌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있는데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뭘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뭘 받는다? 비과세.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뭘로 보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대.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보겠어요? 다 공동주택처럼 취급합니다. 그럼 재산세는 뭘로 보겠어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게 보시면 재산세 과세할 때 얘가 이거 따로따로 하나씩 계산해가지고 안분해서 계산해서 이걸 전체를 합해서 재산세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면 얘가 세율이, 재산세가 주택이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나오는 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 보면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혜택을 주는 게 뭐냐면 주택이에요. 왜? 주택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얘가 이걸 단독으로 봤을 때와 이걸 공동으로 취급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권 재산세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느냐? 어느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단독으로 볼 때하고 이거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볼 때하고. 이거 세율이 이걸로 돼 있다니까요? 주택은 누진세로 돼 있다니까? 어느 게 더 많이 나와? 단독주택으로 볼 때가 더 많이 나오죠.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데 그럼 과세 표준이 뭐예요? 이 전체 금액이 과표잖아요. 그럼 금액이 크죠. 과표가 크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누진이니까 높아지죠. 그럼 세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면 이게 뭐예요? 과표가 확 줄죠. 나누니까. 그럼 세율이 낮아지죠. 그럼 이게 선생님이 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 각각 독립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어쨌든 내용은 그런데 중요한 건 단독이냐 공동이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기억할 때 뭘 기억하라고? 어차피 양도세도 기억해야 되니까 양도세 원룸 비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세에서 다가구는 각각,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만 이걸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룸이 얘가 구분된 게 안 돼 있으면 이걸 하나씩 양도할 리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단독. 나머지는 뭐? 공동주택처럼. 양도세 빼고 나오면 다 다가구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실제 기출문제에도 얘가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리고 겸용주택 다가구 전부 다 양도세하고 재산세 비교해서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별장 얘기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별장이 사치성이잖아요. 그럼 재산세가 4%예요. 4%. 자, 근데 얘는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냐면 주택하고 똑같아요. 과세 방법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4%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OX.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네? 잘 봐야 돼요. 제가 그쵸, 확률은 5대5예요. 5대5. 정답은 X입니다. 왜? 별장용 건축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장용 건축물이란 말은 뭐예요? 건축물만 따로
4%를 과세한다 그런 의미죠.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주택하고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된다. 뭔 뜻이에요? 토지 건물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하고 별장의 차이는 세율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율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뭐라고 나있는가? 별장과 이렇게. 별장은 그럼 뭐예요? 그게 4%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택 그럼 뭐예요? 토지 건물 합해서 말하죠. 별장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합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별장하고 주택은 같은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가 별장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죠. 그 차이는 뭐예요? 상시 주거냐 아니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상시 주거 목적으로 하면 전체를 해서 과세가 되고 그걸 별장으로 쓰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따로 구분해서 세금을 과세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세권자 입장에 되게 복잡한 얘기고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단지 용도에 따라 주거냐 주택이냐 별장이냐 차이가 나니까 세율만 차이가 난다. 이런 게 질문 하나가 나중에 조심이 되는 거죠. 별장. 그죠? 그리고 고급주택이란 말도 있어요. 이것도 주택이잖아요. 그리고 취득세, 별골, 5선, 주, 사치성, 중과세. 그죠? 요거 갖고 계시면 재산세, 중과세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세율 파트에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예. 재산세는 고급주택 중과세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가 없다는 얘기는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뭘로 간다? 그냥 누진세율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뭐라고 잘 나와요? 1000분의 40,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제가 이렇게 나와요. 묻어나오는 거죠.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X. X죠.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얘는 맞죠. 하지만 얘는 아니지. 얘는 뭘로 가?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누진으로 간다. 중과세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부 다 주택과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과세 대상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55페이지 과세 대상 토지 나와 있고 넘어가면 주택 나와 있죠. 그 주택에 보면 가로 안에 고급주택 개념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56페이지. 그렇죠? 그 고급주택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과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경영주택 나오죠? 한구, 안동. 한구 그러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한동 그러면 면적 관계없이 주택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뭘로 본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처럼 본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취득세 나오는데 취득세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밑에 양도세 나오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게 뭔다?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거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속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럼 무조건 10배입니다. 10배. 이 조심할 게 얘가 지방세 파트에서 경계 불분명. 그럼 무조건 몇 배? 10배. 이거 처음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 그건 양도세 얘기죠. 양도세 비과세 보면 5배, 10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세 파트는 뭐라고 나오면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그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보겠다. 여기서 아니고 이게 예를 들면 취득세도 나오거든요. 취득세도. 별장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나와요. 그럼 걔도 몇 배라고 하면 돼? 취득세도 10배 그러시면 되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나머지는 크게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은 따로 적용은 없고요. 근데 시험에 이 대상과 관련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그나마 되는 게 어디냐면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작년에도 양도세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죠. 작년에도. 양도세는 토, 건, 부, 기, 주식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된 거 파생, 상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토건부기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할 때마다 꼭 기억할 게 뭐라겠어? 임차권은 뭐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 작년 시험 주고 나왔습니다. 임차권 얘기. 이게 완전 주워먹기 문제죠. 주워먹기 문제.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답 없는 거죠. 서비스 문제 하나 낸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세법이 그 전 저기에 비해서는 좀 더 쉽게 나오는 게 사실은 작년에.
원래 뭐 난이도가 그래도 큰 차이는 없는데 작년에 특히 좀 쉽게 나오면 제가 볼 때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맞으라고 내는 거죠. 맨날 하는 등기된 하는 건데 그게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입자고 대상 아닌 걸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 대상과 함께. 19회 때 시험에 나올 때 이게 나왔었어요. 다음 중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셔 놓고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뭐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땡. 틀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낼 수 있는 게 그 요구죠. 임차권 얘기하고 영업권 얘기가 주로 이제 몇 번 나왔었죠. 저는.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뭐 이게 나올 일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 쉬운 거 또 내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상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57페이지 이제 거기 2절에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이죠. 요게 문제인데 일단 토지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어떻게 하나 했어요?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어요. 자,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느 게 분리고 별도고 종합이냐.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근데 내용이 겁내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교재 기본서 보고 공부하는 건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는 방법은 제가 볼 땐 딱 하나입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출문제. 이 예를 맞추려면. 그러니까 기본서 보고는 안 돼요. 기본서 막 수백 개 나와 있는데 그걸 외우고는 죽어도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 기본서 보고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봤자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본데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나온 거 있죠. 그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도 보면 거의 비슷한 지문이 계속 나와요. 왜? 그렇게밖에 안 돼요. 출제위원 양심 있는 거지. 자기가 봐도 깝깝하거든. 이렇게 보면 책을 보니까 이거 어디다 하나 집어내면 문제 되기는 좋은데 자기가 봐도 그렇게는 못 맞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양심 있으면 그렇게는 안 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것들 믹싱해가지고 내는 거죠. 최근에 나온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뭐 수업 시간에 이걸 교재 기본적인 내용은 하지만 이걸 막 굳이 여기에 집중해서 이걸 외우려고 할 건 없습니다. 일단 토지는 분리과세는 고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저율이 있어요. 고율은 4%고 저율은 0.07하고 0.2%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을 달리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있다? 오골계 그래서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 너는 어떻게 하겠다? 나도 사치성이니까 높은 세율로 가겠다. 너는 생산성 있는 토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은 뭔가를 생산하는 용도로 쓰니까 니네들은 아주 낮은 세율로 가겠다. 근데 니들도 생산성이 있긴 있는데 쟤네보다는 좀 약하다. 그래서 공장용지, 그리고 주택산업공급용 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종합 이렇게 되는 거죠. 별도 합산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물 부속 토지는 잘 모르면 다 그냥 별도다. 그럼 학원 건물 부속 토지는 뭘까요? 별도 합산. 옆에 막 쭉 상가 있죠, 이거. 이거 전부 다 뭐야? 부속 토지는 다 별도 합산이다 보시면 되고. 종합은 분리별도 아닌 건 다 종합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양도세에서 비삼용 토지란 말 아시죠? 비삼용 토지. 그 비삼용 토지가 얘네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비삼용 토지예요. 대표 주자가 나대지거든요.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져 있는 땅, 그죠? 그 나대지가 대표적인 비삼용 토지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어디 뭐가 어떻게 조건들이 나오는 거죠. 이걸 다 외워가지고 한다는 건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알고 보면 또 별건 없습니다. 자, 일단 얘는 오골계, 그죠? 비싸다 해서 얘는 고율 불가세. 그 얘네들은 그러면 잘 보세요. 분리별도 종합이라는 얘기는 얘는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만약 여기에 건축물이 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고급 오락장이에요. 나이트클럽. 그럼 토지는 어떻게 나와? 고율 분리가 4%죠. 그럼 건축물도 재산세가 나오겠죠. 그럼 걔도 사치성이잖아. 걔도 4%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토지도 4%고 뭣도 건축물도 당연히 4%겠죠. 왜? 사치성이니까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별장도 사치성이니까 4%인데 걔는 근데 뭐가 달라? 얘들처럼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주택처럼 한꺼번에 과세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급 주택도 사치성인데 걔는 뭐요? 중과세 없다. 이거죠. 그런 거죠. 근데 고급 선박은 5%예요. 좀 다른 고급 선박. 그러니까 별골 5선주 중에서 고급 선박이 세율이 제일 높아요. 여기서 갖고 있어요. 왜? 걔가 자가용 선박이 제일 높으면 세율. 뭐 이런 식이죠. 일단 세율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뭐예요? 어느 게 분리과세 소율이 되느냐. 이게 농지 문제 나오죠. 듣기만 하세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얘가 기본이 뭐냐면요. 생산성 있는 거예요. 생산성. 그 농지가 생산성이 일단 뭐를 해야 돼?
경작, 농사를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문에 뭐 농지가 어쩌고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 이렇게 나오면 뭘로 간다?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왜? 경작 안 하면 생산성이 없지. 그럼 걔는 뭘로 가? 무조건 분리별도 아닌 거 어디로 간다? 종합으로 갑니다. 종합으로. 종합으로. 그렇게 가시면 되죠. 아, 어제 축구 본다고 좀 늦게 잤더니. 전반전만 보고 잤습니다. 열받아가지고. 텔레비 부실 뻔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뜩이나 하나 야구까지 쳐가지고 열받아 있는데 축구라도 어떻게 보야지. 그러지 반에 안 자고서 이렇게 있다가 전반전 딱 봤는데 진짜 막 훅 가는 거죠. 6대1로 졌죠. 6대1로 졌어요. 스페인 잘하긴 하는데. 근데 골키퍼가 세상에 그걸 두 번째 골 들어갔는데 막 훅 가더만 그냥. 그죠? 세 번째 골도 마찬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다 잤네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막 치맥까지 시켜놓고 막 대기해서 딱 먹어가면서 와이프한테 앉아. 그죠? 왜 그거 보려면 그 먹으면서 먹어야지 그 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탁 했더니 오늘 또 축구합니다. 오늘 올림픽 대표팀, 올림픽팀, 그죠? 뭐 4대 평가전 4개국 뭐 해가지고 오늘 하죠. 차라리 걔들이나.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걸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책 펴놓고 보는 거예요? 책 펴놓고 텔레비 봐가면서. 그러시면 안 되고. 근데 그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짜증나거든, 치면. 그죠? 자, 농지는요, 일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법인 단체를 있어요. 세금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얘가, 개인과 법인 단체가 농지 있을 때 분리과세는요, 딱 하나예요. 경작하면 무조건 그 농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요거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가 어느 지역에 있어. 그 지역에 있으면서 경작만 하면 무조건 뭐예요? 분리과세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농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딱 따지면 되죠. 자, 여러분 개인 농사를 줘. 자, 농사는 시골서, 도시에서 어디서 짓는 게 일반적이다? 시골. 특광시, 군 중에 시골이 어디예요? 군 지역을 보통 시골, 군 지역, 그죠? 군 지역이 있으면 돼. 그럼 무조건 분리과세. 자, 도시 지역 밖하고 안하고 어디서 짓는 게 일반적이다? 밖에.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마다 좀 틀리죠? 같은 표현인데, 그죠? 같은 얘기인데 뭐만 틀려? 표현만 틀린 거죠. 제가 이제 병원을 갔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와이프 교통사고 뭐 그 때문에 한방병원을 갔는데 거기가 천안의 한방병원이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대가 뭐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발목이 발바닥이 좀 저기가지고 가서 저 좀 침을 맞으러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스리퍼를 신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강의할 때 뭐 신냐고. 스리퍼 신고 하죠. 그랬더니 그 교수 의사가 뭐라 그래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요 그 발바닥에 충격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스레바는요 이렇게 난 스리바라고 했는데 거긴 스레바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가만히 듣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들었어요. 근데 나보다 막 사투리를 더 쓰는 거예요. 막 스레바 그러는 거 막. 여자 교수예요. 한방병원에 여자 교수예요. 그 이제 대전대 거기 한방병원인데 거기 나온 교수인데 나이가 한 30대 초중반쯤 돼 보여요. 근데 앉아가지고 나한테 설명하면서 선생님 그러니까 스레바는 그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나도 스레바라고 하지만 거기 스레바 해가면서 그 교수가 환자한테 얘기하는데 막 스레바 신으면 그 충격이 그게 뭐가 없어 쿠션이 없어가지고 그 스레바 신으면 안 되고요. 막 이러는 거야. 꼴등이. 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 충청도 참 그죠? 어디 못 가죠. 티가 난다니까. 그래서 그 최고의 사랑에서 보면은 그 오나미하고 허경환이 나온 게 있거든. 둘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오나미가 알고 보니까 충남 공주 뭐 고향이 공주. 그 지난번에 보는 뒤에 엄마가 왔어요. 야, 아니 가만히 듣는데 뭐 말이 막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익숙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쟤 어딘지 한번 보래. 그래 인터넷 쳐봤어요. 고향 그 땅이야. 충남 공주. 그래서 엄마가 사투리 겁났어요. 겨가 뭔지 아세요? 겨 아니요. 겨 아니요 그래요. 맞냐 안 맞냐 그래. 겨 아니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겨 그래요. 겨? 겨가 뭔지 모르죠. 겨 사투리니까 겨 아니요. 맞아 아니요. 맞아 틀려 그 얘기예요. 겨가 뭐예요? 이거 맞아? 그랬더니 그걸 겨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근데 전 딱 뜨자마자 겨 그러니까 오라? 이상하다. 저 어디서 많이 듣던 그죠? 혀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헐려? 혀? 이거 혀? 이거 할까? 그런 얘기죠. 혀? 아니요. 그죠? 그런다 했잖아요. 부시당 먹어? 그러면 개 혀? 그런다니까.
보신탕 먹어? 보신탕 할 줄 알아? 그러면 걔요? 아니요? 충청도 사투리가 그래서 밖에서 짓는 게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있으면 무조건 분리가세요. 그리고 도시지역 안은 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자체가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지역 안에 농지는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경작 용도가 아니니까 원칙은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아시죠? 도시지역 전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있죠. 왜? 다 개발하면 상박하니까 일정 공간은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라고 지정한 용도지역이 있죠. 그게 어디다? 녹지지역 그랬죠. 녹지지역과 그리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있죠. 요 있으면 주구장창 농사만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만 맞으면 돼요. 시골에 있으면 되고 도시지역 밖에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고 안에서는 개발 목적이 아닌 보존 목적 두 군데. 그럼 여기서 녹지가 아닌 주거지역에 주상공에도 농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얘는 뭘로 간다? 얘는 개발 목적이죠. 그러니까 뭐요? 보존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다 종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딱 외우면 안 되죠.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의 농지 그래버리거든요. 그럼 뭐요? 종합 그래야 됩니다. 종합, 알았어. 주거지역, 종합 외웠는데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개인이 군지역의 주거지역의 농지 그때 종합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 그냥 분리가세요. 그렇죠?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단체는 자, 전통적으로 개인과 법인 중 누가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개인이 보통 짓고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분리가세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법인단체 그럼 전부 다 뭐야? 종합합산 그러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휴경지가 너무 많아서 고령화됐기 때문에 휴경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법이 뭐라고 돼 있어? 법인이건 단체건 개인이건 뭐만 해라? 농사만 져라. 그럼 뭐 해줄게? 분리가세. 그래서 농업 법인 소유 농지가 있고.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법인이 가지고 있을 농사 지금 뭐 해줘? 무조건 분리가세 해줍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 이거 뭐는지 알죠? 농지 공급할 목적으로 공사 설립 목적 자체 그런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자. 이 사회복지사업가, 그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설 같은 데, 그죠? 시설. 예를 들면 뭐 복지시설,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서 농지 가지고 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거기 있는 시설에서 먹고 사는 용도로 쓰니까 너도 분리가 돼주고. 근데 법인이 매립간척했어요. 매립간척해서 경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산간척지 그러면 현대에서 메꾼 거죠. 농지 만들었잖아, 법인이. 그럼 걔가 경작하면 뭐 해주고? 분리가세 해주고. 마지막 하나가 종중소유 농지. 이렇게 5개만 뭘로 가요? 법인단체는 원칙은 종합인데 이 5개 뭐 해준다? 분리가세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는 다 뭘로 가? 법인단체는 종합이다. 오래전에 한번 농산물 가공업 이렇게 농산물 가공업이라고 가공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또 보면 그런 거 같죠? 농업 법인 소유인데 걔는 뭐요?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 걔는 뭘로 가? 이리로 가. 그죠? 그러니까 얘만 키고 얘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게 있나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 기본 개념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농지. 그죠? 목장용지는 이렇게 가요, 그냥. 똑같이 가요. 목장용지가 뭐라 했어요? 축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축사. 냄새 겁나 많이 난다 했죠? 그죠? 그럼 이 냄새나는 겁나 많이 나는 애가 어디 있어야 돼? 시골에, 도시에. 시골에 있어야 되고, 도시적 밖에 있으면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되고, 안에서는 어디?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여기가 뭐냐면, 개발이 안 되고 보존 목적이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개발이 덜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개발이 덜 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집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냄새나는 애들이 이런 데 오면 안 되잖아요. 만약 그러면 새로 지은 롯데캐슬 아파트 분양하는데 거기 옆에 축사 하나 있다고 해봐. 쓰러지는 거죠. 냄새 뭐 장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발이 덜 텐데, 녹지와 어디? 그린벨트. 요거 안에다 지면 뭐 해주겠다? 분리가세 줍니다. 대신 무제한 아니고 냄새나는 애들은 뭐가 있다? 면적 제한이 있어. 기준 면적 이내. 법에 정해져 있어. 돼지 킬 때 한 마리당 얼마, 한우는 얼마, 젖소는 얼마, 염소는 얼마, 마리당 면적 딱 제한돼 있고 정해져 있어요. 한 마리당 몇 제곱미터. 그리고 초지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초지 마리당 얼마 해가지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축산법에. 그럼 거기다가 마리수 딱 곱해요. 10마리 그럼 곱하기 10 해서 나온 게 기준 면적이야. 그럼 거기까지만 뭐 해줘? 분리가세 줍니다. 무제한 아니고. 그럼 나머지 그 중요한 얘기 나오죠. 여기서 그럼 기준 면적 초과하고 나면 무조건 뭐다? 종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들어보니까 나는 얘하고 사대가 안 맞아. 그러면 하나만 기억한다면 얘를 기억해야 돼.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이런 기억. 뭔진 모르지만 어쩌고 저쩌고 초과하래. 그럼 무조건 종합.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 지역 이상의 시 이상 지역의 주거 지역 등의 공장 용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 합산이다. OX. 무조건 XX. 뭔지 모르지만 초과라고 나왔잖아.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 종합. 그래, 종합. 그죠? 이거 하나만 해면 그거라도 외워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장 용지는 요 지역에 있으면서 일정 기준 면적 이내일 땐 뭐 해준다? 분리과세 해준다. 그죠? 총합은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면은 외울 거 없다 그죠? 이면은 그냥 뭐라겠어요? 느낌으로 요게 지정됐다는 소리 듣자마자 머리가 띵 하면 분리과세. 그죠? 쓰러지면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이면을 샀는데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띵 하죠?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철도 보호구역, 접도구역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뭘 보호하긴 하는데 내 걸 보호하는 게 아니죠. 걔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임야는 개발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회계자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죠?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뒤에 가면 비과세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공원 자연 보존지구 내 임야. 얘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임야가 어디 있어? 공원 자연 보존지구라고 지정된 지역 안에 내 임야가 있는 거야. 쓰러지는 거지, 쓰러지는 거지. 자연 보존, 자연도 힘든데 보존까지 들어간대. 얼마나 환경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지정이 있겠어. 근데 하필 그 임야가 내 건 거죠. 그럼 걔는 뭐죠? 쓰러지게 생긴 걔는 비과세 해줘. 뒤에 가면 나와요. 자연 환경지구 임야, 보존지구 임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임야는 그냥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가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2% 공장용지는 좀 쉬었다가. 그렇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